(2024년 2월 6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오만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북 심리전을 하자.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든지 강력하게 대응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북풍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북한하고 짝짝꿍 해갖고 한반도 위기를 만들지 말자 그랬는데, 이 한반도 위기 문제를 한번 제가 예측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북한이 신나게 나진항에서 배에 실어서, 기차로는 철도폭이 달라서 어려우니까 배로 실어서 또 잊어먹었다.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있는 포치난가 하는 그 비밀 도시에 있는 극동함대, 진짜 극동함대 사령부로 실어 나르면 거기서 북한 무기를 싣고 시베리아로 횡단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이미 발사됐고 북한에서 제작한 자주포 포탄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에서 제작한 러시아 개발한 칼리브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도 발사가 될 거고, 킨자리라고 하는 초음속 미사일도 쓰일 거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산을 해주면서 그 무기를 자기네 걸로 하고 나중에 우리를 위협하겠죠. 자, 북한이 이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국가 덩어리는 세계적입니다. 세계 탑 10에 들어갑니다. G8 국가죠. 우리 국방비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이스라엘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다음이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이렇게 갈 겁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북한의 전체 규모가, 경제 규모가 삼성전자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요. 현대자동차 정도 될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북한이 지금 무기를 포탄만 200만 발을 수출했는데 그로 인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자기네 경제 규모의 10 내지 20%로 보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은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지금 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수출하면 자기네 창고는 비워요. 그걸 채우려고 풀 가동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큰 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제3국을 통해서 간접 지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죠. 우리도 많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근데 우리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200만 발을 지원해도 우리는 큰 물량 부족이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전쟁을 결심하고 있다면은 무기를 수출하면 안 되죠.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더군다나 신형 무기들이니까 다 비축을 해야 되죠. 북한은 말은 한반도에 완전 평정해서 전쟁할 것처럼 하지만은 전쟁은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전쟁할 것처럼 공갈은 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결정하느냐? 북한은 도발은 할 수 있어요. 도발에 대해서 이번에 하마스 도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평정으로 나섰죠. 그래서 가자 북쪽에 있는 도시도 다 하고 남부에 있는 칸 유니스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집트하고 나가는 그 국경선이 있는 레땡가 하는 도시를 정리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 소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몇 개는 남겠지만 지금 하는 작전 자체가 잔적 소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딱 할 때 상대가 쳐들어온 걸 일단 어느 선에서 막아내잖아요. 블로킹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대 또는 공군이나 지상전 같은 경우 기동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팍 뚫습니다. 뚫고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따라 부대가 들어가면서 옆으로 쫙 퍼집니다. 정가를 확대하죠. 그리고 또 진격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그러면 얼른 저 뒤에 몰아서 또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그 틈을 안 주고 계속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 보병 부대들이 계속 따라 들어가서 쫙 전체를 장악한 다음에 잔적 소탕이란 걸 합니다. 잔적 소탕이 끝나고 나면은 그 지역을 상대로 군인들이 통치를 하는 군정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잔적 소탕이 거의 끝나서 아마 군정 비슷하게 안정화 작전을 하다가 그다음에 뭐 그쪽이 어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하도록 띄워준 땅이니까 친이스라엘 자치정부를 만들면서 뭐 빠져나오고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네. 이스라엘은 딱 들어온, 쟤네들이 도발하자마자 처음에 공격을 당하고 납치를 당했지만 딱 방어선을 짜가지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부대가 돼서 초월 공격하고 돌파하고 초월 공격하고 순식간에 지금 잔적소탕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은 도발은 하마스가 결정하지만 전쟁은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한 거는 쉽게 말하면 하마스가 한 도발 같은 거고요. 이거를 큰 전쟁으로 결정하느냐 마냐는 미국이 결정합니다. 미국이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나서 붙을게 하게 되면은 이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큰 전쟁으로 가는 거죠. 똑같이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하는데 이 도발에 대해서 그냥 도발에 대한 응수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거는 미국이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자체를 미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미국이 합니다. 지금 미국이요,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있는, 지금 중동 문제를 보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하죠. 이란은 뭐 시아파고 나머지는 순위파라서 맨날 싸운다. 그런데 왜 시리아하고 뭐 이런 반군들은 또 왜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으냐.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중동을 보실 때, 그게 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덩어리를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UAE, 예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시리아, 레바논까지도 그럴 거예요. 그건 다 아랍어를 같이 쓴다고, 같은 언어. 남미에 가게 되면은 브라질만 포르투갈어고 나머지는 다 아르헨티나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스페인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슬림을 믿지만은 전혀 다른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튀르키예, 터키, 이란, 과거의 페르시아. 이 사람들은 아예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족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랍 세력들도 한때 터키하고 이란을 지배하는 그 아바스 왕조인가? 뭐 그러니까 다 지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이란의 선조인 페르시아도 아랍하고 터키를 다 지배한 적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조 때. 그리고 터키도 오스만 투르키 때 페르시아 지역하고 전체 아랍을 다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먼저 터키가 공화정으로 갔어요. 아타티크루 그 케말 파샤부터가 공화정으로 확실하게 갔고 이란은 1987년 무슬림 혁명을 하면서 호메이니가 들어서면서부터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시리아나 레바논 이런 나라들도 뭐 공화정을 하고 있지만 그건 미미한 나라고. 그런데 아랍 전체는 아직도 왕정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왕이 실세고 왕이나 왕세자가 실세고 UAE, 카타르, 다 쿠웨이트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게 되면 이 왕정 국가들은요, 공화정 국가들을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지금 이란이 수출하고자 하는 거는 너희 그 아랍 국가들도 우리처럼 공화정으로 바꿔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찬동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찬동하지 않는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 그것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종교 간의 갈등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공화국 대 왕국의 갈등이 큰 겁니다. 근데 터키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안 붙고 자기는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붙어서 나토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로. 이쪽 문제는 개입을 안 하고 자기네 실익만 딱 지키고 개입 안 하죠. 근데 이란은 자기네 혁명을 했으니까 혁명을 정치적으로 수출하고 싶은 겁니다. 북한이 공산혁명을 해서 공산혁명을 남조선에 수출하려고 한참 노력해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싫어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란에는 군이 두 개 있어요. 혁명수비대, 이슬라믹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군이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세력들이 군을 옮겨서 자기네 별도로 군을 만들어서 그게 더 센 군이고 이란 군은 약한 군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라고 하는 검찰을 만들고 기존 검찰이 있었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힘이 없지만 두 개의 검찰, 두 개의 군을 만들면 나라가 이상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고 그
혁명수비대 육해공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이 공화정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로 파병하는 군대가 쿠디스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특수전 부대죠. 그 쿠디스 사령관이 솔레이니마니인데 솔레이니마니가 한 3, 4년 전에 몰래 이라크에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걸 미국이 프레데터를 띄워갖고 죽여버렸죠. 지금 쿠디스 세력이 시리아하고 이집트 지역 들어가서 계속 자기네 혁명 수출을 하니까 그거는 이라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데 그들이 미군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이번에 걔네들 빼버린 거야. 그리고 미국은 계속 때리겠다 그러고 그리고 후티는 다른 문제로 때리는 거지만 후티도 때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하는 거는 작전 아직 그 전쟁은 아닙니다. 그냥 작전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필요해. 근데 미국이 딱 작심하고 이 작전을 장기화해서 전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다 우르르 하면서 이제 큰 전쟁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 세계에서 전쟁을 결정합니다. 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도발을 하긴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도발이 언제 고비가 겪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3월 이제 좀 있으면 3월이죠. 3월 첫 주나 둘째 주쯤 되게 되면은 한미연합군이 FS,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합니다. 옛날에 독수리 훈련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작전계획 5022를 전개를 해봅니다. 옛날에 작전계획 5027이 있었죠.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가, 이제 그때는 비핵전으로 이제 만들어서 북한이 먼저 쳐들어오면 우리가 밀렸다가 물리치고 하는 것. 그러다가 작전계획 5015를 이제 우리가 작전권을 받는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별로 연습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완전히 핵국가가 됐기 때문에 핵과 재래식 전쟁을 동시에 하는 걸로 지금 22년부터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하고 한미 연합사 합참의장이 합의해서 한미 연합사에 만들려고 그러고 한 작계가 5022입니다. 이거를 연습을 아마 해볼 거예요. 이 작전은요, 딱 작전 동시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났다 막는 게 없어요. 바로 그냥 왁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에,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있죠. 지금 주한미군이 이사단 산하 밑에 일개 여단이 와 있는데, 그 여단은 주로 뭘 하느냐?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제거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게 되면 바로 미군은 넘어가고, 그 미군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국군 7기동군단이 붙고, 뭐 아주 상당히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걸 연습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 작전을 한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게 되면 자기들도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이러다가 미국이 북한 너 자꾸 수출하고 있어 위반이야 하다가 땅 쳐버리면 그걸로 북한은 조그만 나라니까 골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기 전에 수출하려고 막 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걸 빅터 차도 보면서 북한이 말로는 전쟁하겠다고 하지만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공갈을 때리고 있구나. 그동안 돈을 벌려고 수출하려고 기를 쓰는구나. 저걸 좌시할 수 없다. 계속 지금 그러는 거죠. 또 우리도 지금 그런 우리가 두려워서 러시아가 외교부 차관을 보내고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실 책임자를 만나서 공갈도 치고 갔겠죠. 우리 대통령한테 협박하고 가겠죠. 한국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북한이 뭐 지금 지난번에 9.19 군사합의도 어겼겠다. 뭐만 걸리면 작살내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인태 사령관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중부 사령관이 그 중앙아시아하고 아랍을 관리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 쿠두스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의 후티의 공격에 대해서 우린 끝까지 치겠다고 딱 들어갔잖아요. 이게 미국이 이제 세계를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고 그 전에 가서는 워싱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딱 같이 움직인다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 FS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아마 소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상당한 핵 전력들이 들어와서 작전을 할 거고 중국에서도 비명이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훈련을 자기 혼자는 할 수 있겠지만은 북한하고 같이 하겠다면 오해받죠. 러시아는 저쪽에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도 북한은 밀릴 수는 없고 그때 뭔가 하나 건드게 되면은 타다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전은 WMD를 제거하는, 즉 북한의
핵 화학무기 제거 작전을 가기 때문에 김정은은 반드시 제거 대상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우리 영토화하느냐? 그건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역을 먹더라도 영토화 못해요. 국제 정치 때문에, 국제 조약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가능해지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가자 지역 사람들이 국민 투표해서 우리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겠다 하면 그건 가능해져요. 그건 이제 별도의 또 다른 정치 공작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김정은은 지금 3월달에 시작되는 프리덤 쉴드 훈련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뭔가 도발을 하려고, 그 다음에 시험 발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발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한미연합군은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쿠디스 세력들을 때리듯이 따다닥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40 총선은 국제정치에 의해서 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김정은의 운명도 지금 굉장히 돈 벌려고 애를 쓰지만 어쩌면 미국하고 바이든의 손에 달려있죠. 바이든 뒤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이건 미국은요, 민주나 공화당이나 뭐 크게 차이 없어요. 우리는 이재명에 들어서면 확 바뀌겠지. 그거는 북한하고 같이 짝짝꿍하는 자니까. 문재인이도 그렇고, 그죠? 문재인이는 판문점 회담 하고 나서 몰래 북한에 하루 갔다 왔었죠. 갔다 온 다음에 북한 통일각 갔다 왔다고 공개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트럼프가 분노 화염을 얘기하면서 화를 내니까 김정은이가 겁먹고 하니까 형님 어쩌고 하니까 몰래 휴전선 판문점 통과해서 이북 가서 만나고 왔었어요. 그 정도로 친북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잡아넣어야 돼요, 무조건. 이재명도 쌍방하고 짝짝꿍 한자니까 지켜봤다 잡아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야가 확연히 다르지만 미국은 민주나 오히려 민주가 더 실질적인 공격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FS 훈련을 이거는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도 그 전에 어떻게 하든 돈 벌려고 길을 쓰는데 저거 자체가 자꾸 위기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는 게 화두를 딱 전쟁이든 아니면 북한을 치는 거든. 근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미 쿠디스를 치기로 결정해서 치고 있고요. 이 후티를 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북한도 저렇게 까불면 칠 수 있습니다. 인태사령관이 치면요, 한미연합사령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인태사령부 밑에 있는 미 공군들이 4개의 공군이 있고 번호 함대가 7번 7함대가 있잖아요. 그거 자체만 해도 그냥 칠 수 있어요. 항공모함이 와서 항공기를 때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주한미 공군 제7공군 산하의 2개의 비행단은 그냥 대기만 해도 돼요. 지금 김정은이는요, 그게 두려우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문재인을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윤미향을 움직여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의 운명은 미국이 결정합니다. 네, 저희 설명했습니다.